저는 지금 72세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기막힌 장난을 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날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이 말이죠. 제 며느리의 아버지였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거실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기도 해요. 그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사랑도 잊는다고 하더군요. 첫사랑은 더더욱 추억 속에만 남는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손주도 봤으니까요. 첫사랑 같은 건 젊을 때나 하는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그날 동창회장에서 동현을 다시 만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정이 있다는 걸요. 마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이 갑자기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부터 저의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72년을 살아온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정말 인생은 끝까지 예측할 수 없나 봅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낙엽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며느리 은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어머니, 내일 동창회 나가시죠?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72세에 무슨 동창회냐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은주의 권유와 아들의 격려에 결국 나가기로 했어요. 사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말이에요. 동창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묘하게 설레고 있었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노란 조명 아래 오랜만에 모인 얼굴들이 보였어요. 50년이 넘는 세월이 무색하게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옛 추억들이 되살아났죠. 야, 정수가.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미연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어쩜 이렇게 안 늙었어? 우리는 서로 껴안으며 반가워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주름은 늘었지만 여전히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이 남아 있었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기도 하고요. 연회장은 점점 활기를 띠어갔습니다. 옛날 이야기꽃이 피어났고 누구는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저도 손주 자랑을 조금 했죠. 다들 비슷한 나이라 그런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연회장 입구 쪽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모양이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동현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50년 만에 보는 동현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그 뒷모습, 그 걸음걸이는 여전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2세가 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현은 주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혹시 저를 알아볼까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동현을 보는 순간 고등학교 시절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교실 창가에서 책을 읽던 소년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때 동현은 반에서 제일 조용했지만 가장 매력적인 학생이었죠. 저는 그때 동현을 몰래 좋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만 뒤돌아서 그를 바라봤어요. 동현이 연필을 만지작거리거나 창밖을 바라볼 때면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레곤 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동현에게 편지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하지만 편지를 전하기도 전에 동현이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였죠.
정수가 나랑 사귈래? 동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사랑을 시작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고등학생이 연애하는 걸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화를 많이 내셨어요. 공부할 시기에 무슨 연애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당장 그 아이와 만나지 마라. 동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아픔이 72년을 살아온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죠. 졸업 후 동현은 서울로 대학을 갔고 저는 지역에 남았어요. 편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점점 뜸해졌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대학을 마치고 선을 보아 남편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동현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마음 깊은 곳에 묻혔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바쁜 일상 속에서는 그런 추억들이 희미해지더군요. 하지만 완전히 잊힌 건 아니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동현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죠.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엔 더 그랬어요. 그런 동현을 50년 만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더군요.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마치 운명 같았죠. 동현도 저를 봤는지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반가웠지만 동시에 어색했어요. 72세가 되어서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이야. 정말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것 같아요. 동창회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습니다. 저는 동현과 직접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묘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동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멋진 모습이더군요.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맴돌았죠. 며느리 은주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동창회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응, 옛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현에게서 문자가 온 겁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동창회 연락처에서 찾았나 봅니다. 정숙 씨, 동창회에서 뵙고 반가웠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떨까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72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이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죠. 결국 저는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남의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뭘 말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마치 처음 데이트하는 여고생이 된 기분이었죠. 카페에서 동현을 만났을 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옛날 같아졌죠. 정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동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잘 살았지?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현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야 은퇴했다고 했어요. 부인과는 몇 년 전에 이별했다고 하더군요. 자녀는 딸 하나뿐이라고 했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 행복했던 시간들, 아들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렇구나. 손주들이 있으니 좋겠다. 동현이 부러운 듯 말했어요. 나는 딸이 아직 결혼 안 해서. 그 후로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며칠에 한 번씩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전시회에서도 만났죠.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동현과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이런 만남이 과연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 은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밝아 보이세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은주의 다음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참 어머니. 주말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인사 나누셔야죠.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정말 괜한 걱정이길 바랐죠. 주말이 다가오는 내내 저는 묘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은주의 친정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걱정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평범한 만남일 텐데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 저는 집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주들은 아들과 함께 나가서 집이 조용했죠. 은주는 아버지가 오신다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인지 모를 예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오후 6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주가 반갑게 뛰어나가더니 아빠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곧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들어오는 사람을 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동현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째 만나고 있던 그 동현이 은주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어머니, 제 아버지세요.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어요. 아빠 어머니이세요. 동현도 저만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더니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은주가 늘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죠. 은주는 우리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평소에 시아버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도 계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죠. 아들과 손주들이 돌아와서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장인어른이라며 동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손주들은 새로운 할아버지라며 좋아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동현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은주는 계속 아버지 자랑을 했죠. 어머니, 저희 아빠 정말 좋은 분이시죠? 퇴직하시기 전에는 큰 회사 다니셨고 지금은 취미 생활 많이 하세요. 그렇구나. 저는 겨우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아들도 동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얘기, 골프 얘기, 요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동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가끔 저를 힐끗힐끗 보는 게 느껴졌어요. 손주들은 새로운 할아버지가 신기한지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또 언제 와요? 할아버지도 우리랑 놀아요. 동현은 손주들을 예뻐하며 상대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동현은 일찍 돌아간다고 했어요. 현관에서 인사할 때 동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동현이 떠난 후 저는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이야. 정말 믿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동현이 은주의 아버지라니, 제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라니.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며느리 은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어떠세요? 좋은 분이시죠? 응, 좋은 분 같더라.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좋은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동현과의 만남은 당분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락도 받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며칠 후 문자가 왔어요. 정숙 씨,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어요. 저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동현이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엔 은주가 초대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온 거였죠. 손주들 간식을 사들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인사만 하고 가서 아쉬웠어요. 동현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은주는 아버지가 또 와서 좋아했습니다. 아빠 자주 오세요. 어머니도 심심하실 텐데. 그날도 식사를 함께 했어요.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덜 어색했죠. 아들과 동현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사 후 손주들이 동현과 놀고 있을 때였어요. 은주가 잠깐 마트에 간다고 나갔죠. 아들도 회사 전화를 받으러 서재로 들어갔고요. 거실에는 저와 동현 그리고 놀고 있는 손주들만 남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만 들렸죠. 할머니도 놀아요. 손주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동현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은주가 잘 키웠어요. 네, 착한 아이들이에요. 저도 간단히 대답했죠. 그러다 손주들이 다른 방으로 놀러 갔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거실에서 저와 동현만 남았습니다. 정말 어색한 순간이었죠. 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 이런 일이 생길 줄 정말 몰랐어요. 저도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락 안 받으시더니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힘들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현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은주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아빠 아직 계시네요. 저와 동현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은주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현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현과 저는 서로 어색해했고 은주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죠. 동현이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정숙 씨, 정말 한 번만 만나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동네 카페로 와요. 다음 날 카페에서 동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모두 지쳐 보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만 하다가 만난 거라 서로 힘들었던 게 눈에 보였죠. 정숙아. 동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정말 몰랐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커피잔을 붙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동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 어머니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 성함도 안 들었고. 저도 은주가 친정 아버지 얘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만날 줄이야.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수가 솔직히 말할게. 동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몇 달 동안 너를 만나면서 옛날 감정이 되살아났어.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말로 하기는 어려웠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더라.
동현이 계속 말했어요. 첫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지. 동현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도 그렇지? 동현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아니면 나 혼자만 이런 감정인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지? 네.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봐요. 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은주의 시어머니고 동현 씨는 은주의 아버지예요. 손주들의 할머니와 외할아버지고요. 동현도 이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는 만나면 안 되는 건가? 동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는 만나야죠. 하지만 이렇게 둘이서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겠어.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현을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저는 억지로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은주와 아들을 위해서요. 손주들을 위해서도요. 맞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동현도 동의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피하기로 했죠. 카페를 나올 때 동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수가 미안해. 내가 먼저 연락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저도 만나고 싶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관계는 이미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동현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마음을 지우는 건 번호를 지우는 것만큼 쉽지 않았어요. 동현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거든요. 며느리 은주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어색해하는 것 같다며 걱정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어떠세요? 처음엔 좋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별로 안 친해 보이시네요. 아니야, 좋은 분이야. 저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조금 어색할 뿐이야. 그럼 다행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 만나서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주는 정말 순수하게 두 사람이 잘 지내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동현도 자주 집에 왔어요. 은주가 자주 초대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려웠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어색함을 완전히 숨기기는 힘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동현이 인사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담담하게 받아야 했죠. 네, 어서 와세요. 식사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은주나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까봐 걱정됐죠. 손주들은 동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또 언제 와요? 외할아버지랑 놀고 싶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손주들이 행복해하는 건 좋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였죠. 그런데 이미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동현이었습니다. 아, 어머님. 동현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저는 반대편 소파에 앉았어요. 잠이 안 와서요. 저도 그래서 나왔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작은 조명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죠. 정숙 씨.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장난치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라도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동현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동현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알아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서로 어색해하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동현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낸다면 은주나 아들이 눈치챌 수도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그냥 평범한 가족으로 지내면 안 될까요? 과거는 잊고요. 과거를 잊을 수 있을까요? 동현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최소한 아이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동현이 제안했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동현을 볼 때마다 첫사랑의 기억이 되살아날 테니까요. 동현 씨.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린 이미 늦은 거예요. 동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색했고 마음의 갈등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 앞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죠.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죠. 동현과의 감정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무렵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밤중에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은주는 당황했고 아들도 회사 일로 바빴어요. 어머니 어떡하죠? 아빠한테 연락드려야 할까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결국 동현에게 연락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동현은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은주야, 괜찮아? 동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빠. 다행히 큰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손주를 돌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일들을 잊고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손주의 건강이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손주의 열이 내렸어요. 의사는 단순한 감기라고 했죠.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현이 말했어요. 정숙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동현의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동현과 함께 손주를 돌보면서 느낀 감정들을 정리해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으로 지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연인이 될 수 없지만 가족으로는 지낼 수 있다는 걸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동현에 대한 연인으로서의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대신 가족으로서 서로를 아끼기로 했죠. 동현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물론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아버지랑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응, 좋은 분이니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동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손주들도 우리의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사이 좋아 보여요. 하고 기뻐하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요. 연인으로서의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동현과의 첫사랑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은주, 손주들, 그리고 동현과 저까지요. 모두들 즐겁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도 행복이구나. 첫사랑을 다시 만났지만 연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됐죠. 이것도 운명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았어요. 동현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로 답했죠.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아끼는 가족의 마음으로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동현의 번호를 다시 저장했습니다.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이제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었어요. 손주들 일로 가족 일로 말이죠. 첫사랑은 잊히지 않지만 이제는 가슴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72세가 되어서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특별한 건 그 사랑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였죠. 동현과 저는 연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됐죠. 어떻게 보면 더 특별한 관계가 된 셈이에요.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 외할아버지 오늘 언제 와요? 하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곧 오실 거야. 그리고 실제로 동현은 자주 와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니까요. 은주도 행복해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주 오시니까 좋아요. 가족이 많아진 것 같아서요. 맞아요. 가족이 많아진 거죠.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됐어요. 가끔 동현과 둘이 있을 때면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고등학교 시절 얘기,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편안해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계속 만났다면 어땠을까? 동현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글쎄요. 지금처럼 좋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하죠. 동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젊을 때의 사랑과 지금의 가족에는 다른 거예요. 둘 다 소중하지만 지금의 감정이 더 깊고 안정적이죠. 손주들이 클 때까지 동현과 저는 함께 지켜볼 거예요. 할머니와 외할아버지로서 말이죠.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운명이에요. 첫사랑이 며느리의 아버지가 되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덕분에 동현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요. 연인이 되지 못해도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아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동현도 행복해 보여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하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결말이 있을까요? 첫사랑은 다시 돌아와도 결국 추억으로 남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추억을 어떻게 간직하느냐에 따라 현재가 달라질 수 있죠. 저는 동현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현재의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72세의 나는 오늘도 가족과 함께 밥상을 마주하며 웃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동현까지요. 모두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것이 나의 마지막 사랑법이니까요. 첫사랑을 간직하면서도 현재의 사랑을 더 크게 키워가는 것. 이것이 72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어떤 형태든 사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